다 틀리고 막 이랬는데 솔직히 억가가 너무 심했어 진짜로. 아니 뭐 간 경기마다 골대를 쳐 오바 가면 골대 맞추고 뭐 풀행 가면 그 팀이 이제 극장골 딱 들어가는 타임에 골대 맞추고 해가지고 진짜 열 엄청 받았는데 이번 그래도 좀 주 들어와가지고 좀 흐름이 좀 풀리네요 다행히도. 진짜 계속 골대 맞고 하길래 진짜 왜 이러나 싶었는데 좀 그래도 잡아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자 오늘 해외 축구 이제 10경기 남짓 해가지고 빠르게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8시 반이 첫 경기 첫 경기부터 갈게요. 일단 에스턴 빌라 대 에버튼 램지의 대결입니다. 제렘으로 쓰겠습니다. 제라드 대 램파드 이제 또 필드 리버풀 대 첼시에서 이제 감독을 돌아섰죠. 이제 양 팀의 감독으로서 이제 또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지난 시즌에도 한번 맞대결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둘 다 감독으로서는 일단은 뭐 낙제 수준이에요. 에버튼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고 램파드 감독의 뭐 첼시 시절이나 다 보셨듯이 사실 공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여주지만 지금 에버튼 스쿼드에서 그걸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수비적인 리스크만 더 커지고 있다. 지난 경기 첼시 상대로 어느 정도 뭐 비비는 내용은 보여줬다고 하나 역시나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큰 성적의 향상은 기대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도 제라드 감독이 사실 처음 부임 이후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마지막 시즌 그러니까 중도에 부임해서 괜찮다가 마지막에 말아먹었었는데 저는 좀 뭐 그때 당시 선수 부상도 있었고 이미 잔류가 확정된 상황에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줬었는데 와 지난 경기 보니까 더럽게 못해요. 벌리전 이거 배당 본머스전 배당이 제가 높아서 조금 이상하다고 이런 배당 보통 잘 안 준다고 말씀드리고 물론 저는 에스턴 승을 받고 주력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와 경기를 봤는데 공격 전개도 솔직히 지금 에스턴 빌라 스쿼드면은 뭐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사실 전방에서도 꽤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스쿼드인데 무슨 잉스 머리 보고 그냥 뻥뻥 차더라고요. 잉글랜드 감독 아니랄까봐 전형적인 잉글랜드 킥앤러시 축구를 하고 자빠져가지고 이 스쿼드를 들고 그런 축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감독적인 역량이 좀 떨어지는 거고 지난 시즌에 어쨌든 수비적으로 상당히 라인을 촘촘하게 서면서 효과를 봤었는데 다 읽혔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 경기 본머스한테 이제 측면 쪽에 뻥 뚫리면서 몇몇 장면에서 위기도 뭐 맞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와 정배를 일단 받긴 했어요. 받아야 되는 게 맞긴 하고 받긴 하고 전력상은 솔직히 에스턴 빌라 그냥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와 지금 제라드 감독이 하는 꼬라지 보면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손이 가지도 않는다. 오늘 경기도 솔직히 화끈한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되지 않고요. 일단은 그래도 에버튼이 일단 승리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사이즈는 맞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일단 뭐 에스턴 빌라는 특별히 부상자나 이런 것들은 뭐 없어요. 밍스 정도 수비에. 근데 어쨌든 뭐 세비야에서 디에고 카를로스를 이렇게 데려왔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고 에버튼 같은 경우는 또 부상이야. 와 진짜 이름부터 좀 연약한데 또 부상이야 또 부상. 지난 시즌도 거의 다 날려먹고 올 시즌도 오자마자 부상이고 고드프리까지 아웃되면서 에버튼도 지금 수비 쪽에 다시금 부상자가 늘어났어요. 가뜩이나 이제 안 좋았었는데 뭐 멀쩡한 제일 괜찮은 중앙 쪽에 수비 자원 둘이나 다시 빠졌기 때문에 다시금 불안한 중앙 수비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뭐 홀게이트나 또 이런 애들 뭐 마이클 킨 뭐 이런 애들 또 나오지 싶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론돈이 어쨌든 공격 쪽에서 출전 정지를 복귀했기 때문에 좀 옵션이 생겼다는 부분. 근데 뭐 칼버트리는 일단은 빠지는 걸로 보입니다만 여기에 뭐 오나나 뭐 이런 괜찮은 미드필더 쪽에 자원을 영입했어요. 다만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은 모릅니다. 얘나 뭐 코너 코디 울버햄튼에서 임대로 데려온 뭐 측면 쪽 수비 자원 뭐 이런 애들이 또 합류를 했고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어쨌든 에스턴 빌라가 지금 제라드 감독이 비판을 받는 측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쿠티뉴의 선발 기용. 그러니까 최근 축구가 어쨌든 이런 유형이 솔직히 뛰기 쉽지 않거든요. 이스코도 다 죽었고 쿠티뉴도 한물 갖고 약간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압박에 능하고 많은 활동량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 부엔디아가 선발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제라드 감독은 리버풀 시절 2년이 있잖아요. 계속 쓰던 거야 그냥 안 되는데 선발은 아닌데 활동량 딸리고 측면에서 문제 수비적인 문제 일으키고 그렇다 공격에서 뭘 보여줘?
전술을 쓸 거면 쿠티뉴를 살릴 수 있는 전술을 써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뻥뻥 내지른다고. 카마라 데려오면 뭐해, 수비형 미드필드에 뻥뻥 그냥 차는데 뭐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지난 경기 진짜로. 어쨌든 부엔데가 온다면 조금 더 볼에 대한 운반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전술적인 측면이 조금 마탱이한 것 같아가지고 뭐 조금 나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선발 라인업에 대한 확인이 좀 중요해 보이고 쿠티뉴 대신 부엔데가 나오는 거. 어쨌든 결과를 말씀드리면 요 경기는 무승부에 묻히기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경기의 경기력 혹은 에버튼의 현재 상황 여러 가지 봤을 때 빌라가 시원하게 이길 것 같지 않고요. 둘이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붙어가지고 빌라가 조금 더 이제 선수가 낮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골차 승리 내지 무승부가 보이고 언어바 같은 경우 찍는다면 언더로 찍을 것 같은데 일단 에버튼도 중앙 수비에 구멍 났다고 말씀드렸고 주전들이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 본머스전에서 수비적인 약점을 상당히 많이 노출했어요. 압박의 강도나 뭐 수비 라인의 폭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솔직히 오바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배트맨 언더배당이 떨어지고 했는데 뭐 오바가 나와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는 않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접근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무승부의 무 고배당 노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표 먼저 보내드리고 그 울산이랑 그거 뭐야 우라와 경기 뭐 바뀌는 게 있으면 소식 좀 들려주세요. 아스날 대 레스터 시티 요 경기를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래도 손에 든 아마 패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참 맛있어 보이잖아요. 요즘 아스날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해외 축구를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프리시즌 내용이나 지난 경기 크리스탈 팰스 원정 승리나 다 알고 계실 거고 영입도 뭐 제주스 뭐 진첸코 많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지난 경기에서 브렌트포드와의 홈 경기에서 또 아쉬운 무승부 골대를 여러 차례 맞추면서 레스터가 무승부를 했던 것도 있고 아스날 많이 노리고 계실 텐데 일단 솔직히 배당은 말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레스터 상대인데 1.38을 받냐고. 이거 뭐 오즈들 장난 똥 때리는 것도 아니고 최소 1.4대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레스터가 어디 뭐 동네 똥팀도 아니고 여전히 이번 시즌에 영입을 울산 3대 0이에요. 오케이. 영입을 제대로 된 영입을 하지 않았고 여러 선수들의 이적설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특히나 이제 레스터의 핵심 미드필더인 틸레만스가 아스날 행을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요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거 배당 1.3대는 진짜 선 넘었다. 어쨌든 우라와도 골 3대0 3대0 그게 퇴근.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배당이 너무 짠데 어쨌든 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아스날 같은 경우 파비오 비에이라 이번 시즌 조금 그래도 서브 쪽에서 출근이라 서브 쪽에서 이제 기용을 하려고 데려왔는데 뭐 사실 지금 없어도 상관없어요. 빠져있고 영입을 한 놈이죠. 레스터 같은 경우 측면 수비 쪽에서 상당히 좋은 히카르도 페레라가 다시 한번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고 또 측면 쪽에서 공격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하비 반스나 뭐 버틀랜드 뭐 중용 받지 않습니다만 이런 자원들이 어쨌든 빠져 있습니다. 근데 아스날이 기본적으로 레스터한테 사실 강해요.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아스날이 조금 어려워하는 상대들은 지난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유형들 압박이 좀 되고 뭐 그런 팀들 중원에서 조금 어려움을 아스날한테 입혀주는 팀들한테 어려움을 겪는데 레스터는 애초에 로저스 감독의 스타일이나 이런 측면에서 압박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스터가 오바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격은 좋은데 수고를 많이 먹으니까. 지난 경기 브렌트포드전에서도 뭐 2골 먹었던 것도 그렇고 그 외의 장면들에서도 수비가 제대로 되는 장면들이 많지 않았고 역시나 미드필더 쪽에서의 압박들이 많이 약한 상황에서 지금 아스날의 유기적인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솔직히 어려워 보인다. 제가 볼 때는 2골 이상은 아스날이 기록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레스터가 공격적으로 아스날을 얼마나 많이 흔드느냐의 싸움일 것 같은데 지금 아스날의 수비 너무나도 강해요. 제가 프리뷰 때도 찍었지만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요. 아스날 팬으로서. 잠시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누구야 걔? 윌리엄 살리바. 살리바가 마르세유에서 임대 복귀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어. 제가 사실 어제 오후부터 거의 한숨도 못 자. 1시간 자고 한숨도 못 자가지고
좀 그럴 수 있다는 점. 어쨌든 윌리엄 살리바가 이제 마르세유로부터 임대 복귀하면서 거의 뭐 최고의 수비수 한 명 데려온 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벤 화이트 잘해주고 있지, 마갈량이스 괜찮지, 특히나 이제 토미아스 복귀했지, 측면 쪽의 수비에. 티오니 같은 경우도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는 준비가 좀 덜 된 모습이어서 후반전 짧은 시간을 소화했지만 이번 경기부터는 어느 정도 핏이 된 상황에서 풀이에요, 풀. 공격적으로 아무리 좀 잘해야 제가 볼 때 한 골, 두 골 이상 기록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 그냥 뭐 승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이 솔직히 너무 후려치긴 했는데 뭐 배당 메리트에 따져서 뭐 무승부를 그냥 1,000원, 2,000원 던지는 배드 있잖아. 그런 거 찍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주격이나 좀 난 돈 좀 투자한다 싶으면 아스날 승 찍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버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역시나 레스터의 수비적인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그리고 레스터가 어쨌든 아스날의 직접적인 센터백, 그러니까 중앙 수비 쪽이나 이렇게 박스 안을 타격은 못 하더라도 지난 경기 보니까 중거리는 애들이 다 바짝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골들은 분명 기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오버의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다음 경기 이제 브라이트, 지난 경기 이제 맨유 갖다 물 먹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저는 맨유를 가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뭐 같이 틀렸어요. 어쨌든 상당히 이제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역시나 팀을 잘 만들어 놨죠. 흔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덜 된 테나 감독이 첫 경기를 이제 바로 무승부도 아니고 그냥 이겨버리면서 역시나 핵심인 비수마나 측면 쪽 수비수에 이제 또 공격이나 수비적에서 큰 축을 담당했던 쿠쿠레라가 빠졌지만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보여줬고, 뉴캐슬은 확실히 단단해요. 단단합니다. 미드필더 쪽에 이제 기마랑이스나 뭐 조엘링턴, 공격쪽 이제 칼럼 윌슨의 움직임도 괜찮고, 특히나 이제 뭐 수비적인 그냥 뽀빼 선수들도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느 팀을 만나든 제가 볼 때는 쉽게 내줄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뉴캐슬 올 시즌에 누굴 만나든지 뭐 시원하게 이기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웬만한 팀 만나도 비비는 내용은 보여줄 수 있다. 어쨌든 브라이튼이 지난 경기는 사실 준비가 안 된 맨유 상대로 그 정도 경기력, 특히나 미드필더 쪽에서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도 맨유가 잘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프레드 맥토맨이 개똥 싸고. 근데 뉴캐슬은 다릅니다. 지금 뒤쪽이 너무 탄탄해요. 뉴캐슬이 웬만한 상위권 팀들 수준으로 지금 뉴캐슬의 뒤쪽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굉장한 박빙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핸디캡을 그냥 감안하고 저는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뉴캐슬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브라이튼이 이기려면 조금 더 퀄리티를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지난 시즌 거의 후반까지 약점이었던 골 결정력 부분에서는 후반에 살아났고, 그게 이번 시즌 초 맨유전까지도 이어지면서 득점에 있어서는 좀 살아난 모습이에요. 경기력 먼저 왔다가 골은 못 넣던 브라이튼이 아니긴 한데 비수마 쿠쿠렐라 조금 더 이제 클래스를 보여줄, 조금 더 이제 퀄리티를 불어넣어줄 선수들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뉴캐슬 프렌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언더가 좀 끌리긴 하는데 브라이튼 최근에 넣는 거 보면은 좀 불안하게 합니다. 뭐 전술적인 포인트를 짚어봐도 브라이튼이 사실 수비수들이 느려요. 느린 놈들이 많습니다. 생막시맹 물론 마무리는 아쉽지만 충분히 브라이튼의 뒤쪽 공간 흔들어줄 만한 뉴캐슬의 공격 자원들이 많다. 그런 점까지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프렌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섯 번째 사우샘튼 대 리즈 유나이티드. 이 경기도 이게 왜 사우샘튼이 정배, 이게 왜 정배야 이거? 물론 경기 결과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리즈가 정배해야 되지 않나요? 이 리즈 프렌을 찍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아까 브라이튼 뉴캐슬은 뭐 큰 부상자들은 없습니다. 뭐 존 주시빌 빠지긴 했는데 뭐 충분히 구성 가능하고, 브라이튼도 뭐 모데르 정도 빠져 있는 뭐 그런 상태고, 이 경기도 부상자가 일단 수비 쪽에 리앙코나 뭐 리브라멘토 뭐 한물간 뭐 월코, 리즈 같은 경우 이제 왼쪽 측면에 피르포 얘밖에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빠져 있는 부분 좀 아쉽고, 수비 쪽에 에일링이나 뭐 델러스 이런 자원들이 빠져 있는데 뭐 포쇼랑 쿠퍼가 복귀인가? 아무튼 수비 쪽에도 복귀자들이 좀 있고, 지난 경기를 봤을 때 리즈가 확실히 괜찮아 보였어요. 역시나 이제 데려온 그놈도 이름이 기억 안 나. 에런슨이 제시 마치 감독 밑에서 원래 있었기 때문에 뭐 크리스텐센 마찬가지고 괜찮은 사이즈의 경기 모습을 보여줬었고, 클리어 같은 지난 시즌에 완전 개똥을 싸던 애들도
옆에 있는 애들이 그럼 잘 해주고 리즈가 이번에 괜찮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시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확실히 기대되는 상황에서 사우스햄튼은 지금 애초에 감독 관련 이슈가 있어요. 하센리틀 감독이 일단 선수단들의 신뢰를 못 받은 지가 꽤 됐어요. 지난 시즌부터 사우스햄튼 선수들 중에 일부인지 뭐 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센리틀 감독에 대한 그 지휘력에 대한 의문을 많이 표했고, 실제로 뭐 구단주인가? 아무튼 좀 높으신 분하고도 뭐 대화를 직접적으로 나누고, 그래가지고 코칭 스태프 싹 갈아엎고 얘만 냅두고 싹 갈아엎고 뭐 그런 것들 했는데 일단 믿음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토트넘전에 물론 상대가 토트넘이긴 했지만 대놓고 수비하러 나와가지고 그렇게 뻥뻥 뚫린다? 이거 정배 절대 못 찍어요. 제가 볼 때는 부러져도 리즈 프렌 찍는 게 맞아 보이고, 어느 봐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울버햄튼 대 풀럼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울버햄튼을 상당히 낮게 칩니다. 이번 시즌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일단 오늘 경기 자체는 일단 뭐 라우리 메네즈 공격 쪽과 미드필더 쪽이 이제 많이 늘렸죠. 주앙 모티뉴가 빠져있긴 합니다만 수비 쪽에 이제 측면 수비 쪽에 세메두가 복귀를 했고, 공격 쪽에 아다마까지 복귀한 상황에서 발렌시아에서 지난 시즌 그나마 먹여 살렸던 공격 쪽에 게데스, 그 발렌시아 그 핵심 공격수 누구야 원래?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무슨 고메즈였던 것 같은데. 고메즈. 아무튼 걔가 삽을 푸면서 좀 공격 쪽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게데스가 혼자 펄펄 날았잖아요. 게데스를 데려왔어요. 부상도 있기도 하고, 물론 측면 쪽에서 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복귀자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풀럼이 지난 경기 리버풀전에 상당한 에너지를 보여줬거든요. 엄청 열심히 뛰기도 하고 뭐 내용적으로도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리버풀이 아쉬웠던 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런 점을 들었을 때 제 생각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전혀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울버가 이긴다면 제가 볼 때 한 점 차 승리 확률이 좀 많이 높아 보이고요. 풀럼이 이기든가 무승부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무승부 쪽으로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 역시도 풀럼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의 좀 경기를 봤을 때는 솔직히 프렌이나 뭐 아니면 묻찍고 치우거나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제 생각에 솔직히 배팅하고 싶은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배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다지 울바도 짬바가 있는 상황에서 울버햄튼 홈이 솔직히 만만한 곳은 아니거든요. 울버햄튼 팀 자체는 제가 낮게 평가하지만 얘네들 홈에서 무서워요. 경기장에 제가 지난 경기 본모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같아. 경기장이 요새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무서워가지고, 또 프렌이나 뭐 무승부는 뭐 오케이인데 프렌은 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다음 경기로는 셀타비고 한번 할까. 이 경기가 일단은 에스파뇰의 라울 데 토마스, 에스파뇰을 좀 베팅하실 분들하면 요 새끼를 또 믿고 이제 그동안 뭐 지난 시즌 해가지고 베팅을 하셨겠죠. 근데 얘가 이제 이적설에 많이 시달리면서 뭐 프리시즌이라던가 이런 거에 참여를 안 해가지고 이번 경기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결국 주포를 잃은 에스파뇰이 알라베스의 수호신 호셀루를 데리고 왔습니다. 뭐 대체 저는 같이 쓰려고, 왜냐면 얘한테 너무 득점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같이 쓰려고 데려온 줄 알았는데 얘가 이제 좀 이적의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자급으로 알라베스에서 뭐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데려온 것 같아요. 어쨌든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배가 아마 셀타 쪽에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셀타비고도. 어쨌든 셀타비고도 지금 핵심 공격수인 일단 브라이스 맨데스, 이름이 참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지난 시즌 해가지고 뭐 최근 셀타비고 공격 쪽에 뭐 아스파스와 동시에 핵이었던 얘가 일단은 소시에다드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산티미나, 최근에 이제 또 유럽 축구의 선수들이 여러 가지 법 관련 이슈에 좀 시달리고 있잖아요. 아웃이 됐고요. 재판 중인가? 그래가지고 아웃이 됐고, 핵심 공격수에도 몇 년 동안 이제 센터에 있었던. 아무튼 요런 식으로 좀 많이 공격 쪽에 이탈이 있는 상황에서 에스파뇰이 어쨌든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뚫을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 좀 의문이 있어요. 물론 데려온 애들 있죠. 파시엔시아, 분데스리가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한때 어디지?
호펜하겐이었나? 거기서 엄청 잘했었고, 그다음 뭐 프랑크푸르트 넘어와서는 뭐 부상으로 많이 못 뛰고 공격 쪽에 워낙 괜찮은 애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못 뛰었는데 어쨌든 셀타로 넘어왔고, 추가로 이제 카를레스 페레즈 AC 밀란에서 이제 벤치에서 잘 못 나오던 드리블 원툴에 좀 빠른 왜 이렇게 데려와서 쓰려는데 큰 기대는 없어요. 분명한 마이너스라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에스파뇰도 지난 시즌 원정에서 골을 아예 못 넣거든요. 거기에 라울 데 토마스가 빠진 상황에서 호셀로가 어느 정도 해둘지는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도 언더가 배당이 나쁘진 않아가지고 일단 뭐 언더가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배당이 좀 높은 게 좀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찍는다면 언더를 찍을 것 같고, 사실 뭐 승패로 접근한다 해도 셀타 쪽이 저는 그래도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물론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고 셀타 찍거나 뭐 그 정도인데 어쨌든 언더만 보고 넘어갈게요. 추가로 이거 한번 가봅시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바르셀로나 라요인데, 최근까지만 해도 바르셀로나 선수 등록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돈이 없다 보니까 등록을 이제 뭐 이렇게 처리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막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캐시에는 뭐 쓰지도 못하고 뭐 내보내야 되는 거냐, 뭐 그런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싸그리 등록했고, 쿤데가 지금 부상 중이거든요. 세비야에서 이제 라리가 최고의 수비수를 빼왔잖아요. 바르사가 워낙 라인을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수비수가 필요해서 쿤데라는 최고의 이제 라리가 수비수를 데려왔는데 일단 부상이기 때문에 얘 빼곤 다 등록됐어요. 뭐 레반도프스키나 또 누구야, 캐시에도 있고 크리스텐센이나 뭐 여러 영입한 선수들이 싸그리 다 등록이 됐고, 개막전에 라요를 공교롭게도 만났어요.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진짜 올 시즌은 성적을 못 내면 안 돼요. 피케나 뭐 부스케츠 같은 애들도 돈 안 받고 뛰겠다고 뭐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영입도 하피냐, 레반도, 캐시에 뭐 다 빼왔네 진짜. 크리스텐센, 쿤데 뭐 어쨌든 공격 쪽에서 바르셀로나가 지난 시즌에 좀 답답함이 있었잖아요. 페란 토레스가 워낙 많이 놓쳤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해결사 역할을 해줄 애들이 있고, 뭐 미드필더 쪽에서도 뎁스가 강화됐고, 약점이 수비 쪽에서도 어느 정도 보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마인을 일단 배당이 1.5배 언저리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도 1마인을 볼 수밖에 없는 경기고, 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또 이제 강팀 경기입니다. 자, 앞에 어려운 경기들 좀 많이 했고 이제 쉬운 경기로 넘어와서 파리 대 몽펠리에. 파리 같은 경우 이제 감독이 바뀐 거를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포체티노 감독이 이제 중간에 이제 잘렸고 갈티에가 와가지고, 일단은 파리가, 그리고 뭐 감독도 감독이 중요한데 워낙 많은 선수들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빅네임의 선수들은 솔직히 웬만한 팀들 이 적으면 기억이 나는데 파리는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보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거의 뭐 싸그리다 여러 리그 각 팀에서 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이적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누구야? 무키엘레나, 뭐 누노 멘데스 얘도 빼왔지. 뭐 그냥 엄청 막 다 빼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 클럽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파리의 최근에 지난 경기도 어쨌든 시원하게 이겼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단 메시가 정신을 차렸어요. 왜 정신을 차렸냐? 월드컵이 코앞이에요. 근데 월드컵인데 왜 마지막이에요? 아르헨티나 최근에 엄청 잘해요. 감독이 실리적인 축구로 변하고 나서 엄청 뭐 월드컵 예선이나 막 다 두들겨 팼잖아요. 옛날 아르헨티나 마냥 오바 팀이 아니라 이제 수비적으로 단단히 하면서 공격 쪽에 누가 가도 우리 공격수들 한 골 이상 넣는다 마인드로 엄청 잘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속팀에서의 활약이나 폼 유지가 중요해서 메시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 여기에 메시가 이렇게 하니까 뭐 옆에 은바페, 네이마르, 당연히 뭐 마찬가지로 월드컵도 있고 옆에 뭐 신이 이 정도까지 하는데 거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갈티에 감독의 전술에 대한 포인트인데,
그냥 공격 몰빵이에요. 워낙 압도적인 팀이고 또 팀 내 이제 베라티라는 엄청나게 뭐 키는 작고 피지컬적으로는 약합니다만 볼 소유, 키핑에 있어서는 뭐 타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또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수비 몇 명 두고 얘 하나 두고 그냥 싹 다 올라갑니다 공격으로. 근데 그 앞에 메시랑 네이마르, 음바페가 있으니까 뭐 딱히 공격적인 전술도 없는 것 같아. 아, 니들 그냥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월드컵 때문에 폼 좀 끌어올려가지고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얘들이 이악 물고 뛰니까 뭐 그냥 화력이 있어서 말도 안 돼. 이게 4.5 기준이에요 지금. 괜히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요런 이유에 있어서 파리가 4.5 기준을 배트맨 4.5는 거의 진짜 무슨 엄청 뭐 국대 A매치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서 급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도 있죠. 월드컵 에서 그런 거 말고 리그에서 4.5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 정도로 지금 파리가 막강하다. 가면 이거 마이는 찍어야 됩니다. 홈이기 때문에. 간다면은 그냥 눈 감고 솔직히 2는 쫄리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마이너를 찍어야 되는 경기다라고 보이고 마지막 뭐 한두 경기 세리에는 솔직히 제가 크게 막 배팅을 하고 싶진 않아요. 첫 경기다 보니까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레체입니다. 레체가 뭐 아스킬드센이나 뭐 여러 가지 몇 명의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만 일단 인터밀란이 공격 쪽에서 루카쿠가 다시 왔어요. 지난 시즌 첼시에서 또 바닥을 찍고 다시 왔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으로 좀 차 있을 가능성이 많이 높고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정리했고 뭐 미키타리안이나 로마에서 한창 오래 뛰었었죠. 이런 뭐 호아킨 코레아, 라치오에서 또 나쁘지 않았고 이런 애들을 또 공격 쪽에 많이 보강을 한 상황에서 승격 팀이기 때문에 사실 큰 무리 없이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마이네 베팅에 있어서는 어쨌든 많이 불안하다는 게 아니라 첫 경기이기 때문에 좀 의심의 여지가 있고 몬차 같은 경우는 또 축구 소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무서운 팀입니다. 일단 갈기꾼이 여기 있어요. 갈기꾼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10년 전에 이제 밀란 구단주로서 아니 구단주래 그거로서 선수들을 사기를 쳐서 데려온다. 사기를 쳐서 판다. 개똥 선수를 이제 비싸게 팔고 엄청 좋은 선수를 이제 후려쳐가지고 가격 데려오는. 얘가 이제 갈기꾼 여기 디렉터로 있기 때문에 여러 좋은 선수들을 많이 낚아왔어요. 지금 몬차가 거기에 이제 구단주도 정치 쪽 관련 인물인데 좀 약간 정치 쪽에서 이미지 안 좋은 놈인데 이제 어쨌든 뭐 검은 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몬차가 잔류에 대해서 잔류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높아 보여요. 올 시즌 매 여러 리그 승격팀들 여러분들이 어떨지 몰라 하고 또 신경이 쓰이실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몬차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강팀이랑 붙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붙을 때 몬차 같은 경우는 너무 맞봤다가는 역배 당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사이즈의 지금 팀으로 보여. 애초에 지금 너무 많은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몬차가 그냥 구단의 그 뭐야 선수 총 값이라고 해야 되나? 뭐 밸류 뭐 따지면 거의 뭐 중위권 수준이에요 지금. 여러 칠공주 있고 뭐 그 밑에 사솔로 뭐 베로나 요로 사이즈 있고 그 밑에 몬차가 있고 나 밑에 뭐 우디네세 볼로냐 엠폴리 스페치아 삼푸도리아 살레르니 뭐 요런 팀들 지금 애초에 선수단 구성 자체가 상당히 괜찮아요. 공격 쪽에서도 지난 시즌에 베로나가 한창 핫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잘 뛰어줬던 또 이선 세컨 스트라이커로 상당한 카프라리를 또 데려왔고 부상이긴 합니다만 뭐 펫이나 살아날 수도 있죠. 아탈란타에서 부진했지만 모나코 렌 무요? 그 경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는 뭐 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얘나 뭐 수비 쪽에서도 여러 베테랑 내지 괜찮은 자원들을 데려왔고 최근 또 아스날 파블로 마리도 합류했고 뭐 카르보니 칼리아르에서 멀쩡했던 놈이나 말롱 샤크타르 또 우크라이나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빼왔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괜찮아요. 센시가 지난 시즌에 임대로 어디 갔었지? 우디네세였나? 아닌데 산푸드로였나? 가가지고 별다른 모습을 못 보여줬지만 다시 또 몬차라서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좀 네임밸류 있고 괜찮은 자원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토리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최근에 또 감독과 구단주 간의 이슈가 있었어요. 욕박하면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한 달 좀 안 됐나? 한 뭐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야 이 새끼야 우리 선수 다 나가는데 영입 좀 제대로 해라 이딴 선수로 내가 어떻게 하냐고 지난 시즌에 좀 괜찮은 애들 좀 데려오나 싶어서 성적 좀 잘 내줬잖아 하면서 이제 구단주랑 해가지고 뭐 대화가 어떻게 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몇 명 좀 데려오려고 하긴 했어요. 일단 많이 나갔거든요 토리노가 지금. 토리노가 지난 시즌에 어쨌든 미드필더에서 상당히 어쨌든 포베가나 프레이 같은 경우도 레스터로 복귀했고 공격 중에 뭐 브레칼로 아니 미드필더 중에 상당히 잘해줬던 만드라고로도 임대 복귀했고 피아카 뭐 임대 복귀했고 벨로틴 이제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공격 쪽 자원이 마땅치가 않아요. 지난 시즌 막판에 세기라는 젊은 선수를 좀 많이 기용을 했었거든요. 토리노가 드리블이 상당히 좋고 좀 빠른 그런 자원을 기용했는데 얘가 올 시즌에 좀 주전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전방에도 사나브리아가 톱으로 나올 것 같은 아무튼 공격 쪽에서도 많이 빠졌고요. 미드필더진은 그나마 뭐 리치를 완전 영입하고 루키치는 여전히 남아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나마 나은데 일단 상당히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막판에 아탈란타에서 미란 축구랑 좀 벤치로 활용되는데 뭐 잘 활용되진 않지만 어쨌든 미란 축구랑 웨스트햄에서 이제 블라시치를 좀 데려왔어요. 수혈을 했는데 얘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틀 됐나? 당장 오늘 경기 출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그마저도 수비 쪽에서도 이제 뺏겼죠. 브레메르를 엄청 잘한다고 제가 지난 시즌에도 칭찬을 많이 했던 수비수인데 유벤투스로 갔어요. 토리노가 전력적인 누수 내지 당장의 수요를 거친 선수들도 지금 당장 활용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 몬차의 또 이변에 대한 가능성 이게 몬차 괜히 정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눈 감고 찍으면은 그냥 이름값만 보면 토리노 프레노 개꿀 아니야가 찍고 싶긴 해요. 그리고 끌리는 것도 사실인데 요거는 그래도 고배당이니까 몬차 배당이 좋잖아요. 한번 찍어보자. 요런 느낌. 몬차 쪽으로 어쨌든 봅니다. 몬차는 어쨌든 조금 행보를 조금 우리가 세리에를 배팅할 때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 팀이 지난 시즌에 엠폴리가 초반에 강티들 뚝 까패고 다녔잖아요. 뭐 베로나 뭐 비슷했고 그런 팀에 올 시즌에 그런 팀의 반열에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고 여기까지 할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모두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몬차 정배가 맞습니다. 근데 몬차가 확실히 믿을 만한 사이즈는 아니어서 저렇게 높은 거예요. 왜냐면 싹 다 팀을 완전 갈아엎었거든요. 뭐 전신 성형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뭐 팀적으로 이게 조직력이 맞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들이 좀 많죠 사실.